미국은 우리보다 상당히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910년도에 국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 일제강점기가 쭉 이어지면서 해방이 되고 나서 조금 이제 숨을 돌리려고 하니까 6.25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전쟁이 한 3년간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195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60년에 걸쳐서 굉장한 고속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60년 동안의 고속 성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민족적 자긍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조금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정신 문화를 잃어버렸어요. 네. 그럼 무엇을 이제 가져왔느냐? 네, 고속 성장을 하면서 물질 만능으로 갔죠. 돈이 최고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기주의 그리고 승패적인 사고 방식이 우리 뇌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승패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승만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은 지든 말든 이 사람을 짓밟고 내가 일어선다는 생각이죠. 우리가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살아오신 그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윈윈을 주장을 지금 합니다. 이제 승승이다, 우리가 윈윈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자기의 승을 생각을 먼저 합니다. 승승이 되기 위해서는 남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승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정신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승승이라는 것이 실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도 뭔가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거 나쁜 놈이다, 뭐 배신했다라는가 뒤통수를 맞았다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승을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는 이렇게 오므러지면서 저녁이 되면 떨어져요.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자리에서 새로 핍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다시 오므라져서 떨어지고 이걸 100일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무궁화는 작게는 5,000송이 피는 곳도 있지만 한국의 무궁화 나무에서는 10,000송이가 넘는 꽃을 100일 동안 피게 되는 거죠. 모든 꽃들이 만발한 시기에는 기다려요. 예. 우리가 사랑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하고 오래 참는 꽃이에요. 다른 꽃들이 만발할 때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명감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다른 꽃들이 아 나는 빨간 뭐 장미야, 나는 노란 개나리야, 아무리 이렇게 자기의 미모를 자랑해도 무궁화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자기 때가 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자기 때가 되는 순간 굉장히 성실한 게 하루 24시간 동안 6시간 주기로 이게 무궁화가 변화가 돼요. 여기는 우리는 한국의 민족성은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진취적이고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단일 민족의 자부심, 청렴하고 결백한 민족성, 그 다음에 강인하고 끈기는 내면성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이요. 착각을 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마치 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업의 CEO께서, 회장님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이제 기자가 회장님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냐? 아, 내 시간 당연히 고객들을 위한 무언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뭐 직원들 뭐 인재 양성을 해서 내가 할애하고 있고, 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기록을 해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 과거에 그 프로젝트를 왜 안 끝냈는지 자꾸 가서 재촉하는 거. 직원을 가서 너 왜 아직도 안 끝냈어?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시간을 잘 활용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기록해 보니까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잔소리 정도 하고 다녔던 겁니다. 쓸데없는 시간이 많이 나갔다는 거죠. 우리도 만약에 시간을 기록하고 내 시간을 알지 못하면 낭비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이제 기록을 먼저 해보게 되면 내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경영자들이 이제 직원들을 보면서 강점을 봐야 됩니다. 약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많은 경영자들이 보편적으로 강점보다는 약점을 봐요. 그 약점을 보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쟤 왜 저러냐 이런 관점으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제 취급받음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경영자들이 바라보게 되면 구성원들은 그렇게 또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 무궁화 위대한 경영 시스템이 같이 서로 공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공헌을 하고요. 그리고 구성원들도 이 회사 나하고 안 맞아 하면서 이제 회사를 이직을 하기 위해서 막 이러면서 회사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총체적인 비전을 설계를 하고 인생이 100세, 120세까지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에서 한치의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왜 비난을 하냐? 비난하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존중과 인정을. 제가 존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주도성의 원칙을 모르고 자신이 환경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비난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신 내면에서부터 개선과 변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가치관을 확립하는 일을 해야 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 선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의 협력을 막는 장애물이 바로 비난입니다. 그 다음에 협력의 독버섯, 이기주의와 교만을 깨야 된다. 자, 자기 존중 욕구가 다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존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알고 경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게 바로 돈이 안 드는 혁신입니다.